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올해 이 포프리카라고 불릴 정도로 여름이 무척이나 더웠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겨울도 엄청나게 추울 거라는 소식이 벌써부터 들려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코앞으로 다가온 겨울 대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벌써 제법 쌀쌀해졌거든요. 맞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급격한 기온 변화가 일어나는 이 환절기는 특별히 건강관리에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클 때 감기에 걸리기가 쉬운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도도 건강법이라고 합니다. 도도 건강법, 좀 이름이 특이한데요. 뭐죠? 이게?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항상 체크해 주는 건데요. 적정한 온도는 18도, 적정 습도는 60%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이 외출할 때도 외투나 스카프 같은 걸 착용해 주셔야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요. 또 가습기나 이 젖은 빨래를 곳곳에 널어두시는 것도 가을철 건강관리 하시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 가볍게 걸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국시대 첫 소식, 트레킹하기 좋은 명소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이냐고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조각조각 부서지는 햇살이 눈부신 가을. 오색의 단풍이 도시인의 메마른 감성을 충전시켜줍니다. 가을볕과 숲의 향기를 찾는 걸음걸음 속에 진한 가을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가을을 느끼고 싶어서 그냥 왔거든요. 산을 온다는 느낌으로 온 게 아니라 좋은 공기를 마시면 사람이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이제 힐링이 되잖아요. 가을볕 제대로 누리기, 무작정 걷는다고 잘 걷는 건 아닙니다. 건강하게 가을을 즐기는 법, 트레킹의 노하우 알아봅니다. 대전 시민의 안식처로 통하는 계죽산. 피톤치드와 맑은 공기의 상징, 장동 산림욕장입니다. 깊어가는 계절과 함께 건강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걸어내려온 그 모습만 봐도 여유롭고 즐거움이 묻었나 보여요. 가파르거나 그러지 않고 완만하니 이렇게 가깝게 돌 수 있는 곳으로서는 가장 계적성이 좋은 것 같아요, 주변에. 어르신들이랑 같이 걷는 것도 숨도 안 차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고 공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곳 계족산의 매력하면 바로 황토길이죠. 사철 다른 느낌으로 보드랍게 감싸주는데요. 이젠 전국적인 명소가 됐습니다. 포근하고 말캉말캉한 느낌. 저녁에 좀 잠도 좀 잘 오고, 네, 발로 느껴지는 촉감이 굉장히 좋아요. 말랑말랑하고요. 발이 간질간질한 게 너무 좋고요. 이 꼭 찹쌀떡처럼 쫀득쫀득한 게 밟는 게 촉감이 너무 좋습니다.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방법은 개성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오색으로 물들어가는 숲에서 맞는 가을. 묵은 먼지를 털어내듯 마음 한켠엔 싱그러운 향기가 더딥혀지는데요. 둘레길이다 올레길이다 산으로 향하는 길들이 많은 요즘. 오감으로 느껴보는 가을 정취의 한 자락. 이게 바로 트레킹의 매력 아닐까요? 이렇게 산림욕장을 한 바퀴 돌면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지금 이 길은 14.5km예요. 등산의 코스로 간다면 5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지만 개인 차에 따라서 7시간이 될 수 있고 또 9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트레킹은 등산과는 달리 무겁고 커다란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가볍게 걸으면서 자연 속의 아름다움과 여유를 즐기는 운동입니다. 평지를 걷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하는데요. 호젓한 숲길을 걸어보는 이 여유, 얼마만에 느껴보는 여유인지 모르겠어요. 이 등산화, 운동화를 신고 걸었을 때 느낌하고는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예, 기분 좋으시죠? 아니 기분 좋은 건 말도 못하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쫙 하나가 되는 느낌? 거기다가 이 떨어진 나뭇잎은 징검다리 같아요. 밟는 재미가 있는 곳이네요. 네,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 대전에는 보문산 순환 숲길이 있어요. 14.2km로 되어 있고요. 또 대청호 500리길, 자 20일 그 코스로 되어 있고 5.9km의 총 길이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 개통한 보문산 행복숲길은 순환형 둘레길로 되어 있는데요. 시민들에게 휴양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갈대와 억새가 장관인 대청호 500리길은 바로 요즘이죠. 10월에 가기 좋은 농촌 여행 코스로 선정됐다고 하네요.
듣고 나니까 이렇게 걷고 싶어지 걸을 수 있는 길들이 많아요. 네. 우리 여러분들도 이 트레킹 코스 한번 걸어보시겠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말이에요. 가볍게 좀 걸어야지 했다가 오돌오돌 떠느라고요. 날씨 쌀쌀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온도 변화가 심해서 요즘 가을 같은 경우에는 기온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간절기 때 옷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아무리 추운 날씨라도 트레킹하다 보면 땀을 흘리게 되잖아요. 이럴 때 중요한 게 바로 흡습과 속건 기능의 속옷이래요. 면 같은 경우는 땀 흡수는 좋아요. 근데 땀 흡수를 하는데 그걸 머금고 있다고요. 머금고 있다 보니까 기온이 차가울 때는 계속 체온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춥게 느껴지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간절기에는 두꺼운 옷 하나만 입기보다는 이렇게 얇은 옷을 여러 결 겹쳐 입는 게 좋습니다. 감기 걸리면 큰일이잖아요. 아니, 가벼운 트레킹 생각했는데요. 요 조합이라면 백두산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은 어떻게 기온이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요 정도는 준비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씩 벗어가고 하나씩 입어가는 겁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경량다운 기온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바람막이 자켓 요거는 꼭 준비를 하셔서 산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추워질 일만 남았잖아요. 그렇다고 집안에만 콕 박혀 있을 수도 없고요. 이렇게 바람과 추위를 막아주는 옷차림으로 떠나보자고요. 이 정도면 트레킹 준비 끝난 걸까요? 이 정도면 됐네요. 진작 올 걸 그랬어요. 여기서 더 챙기실 게 있어요.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산행에 빠뜨리기 쉬운 게 바로 장갑과 모자래요. 모자가 햇빛을 가리는 것도 역할이 있지만 체온이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머리하고 손하고 발입니다. 그거를 체온 유지를 해주는 게 모자고 장갑입니다. 그리고 트레킹의 주인공이 바로 발이죠. 발이 편한 신발이 트레킹화로 가장 좋은데요.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기능성도 꼼꼼히 따져보세요. 화창한 날씨에는 체육복이라든지 그냥 운동화라든지 다 가능해요. 그런데 산은 기온 변화가 심하고 일몰이나 일출 때 기온이 엄청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때는 기능성이 있는 게 확 표가 나요. 어스름 땅거미가 내릴 무렵 뱅글뱅글 걷고 또 걷는 분들이 있습니다. 걸음마에도 정석이 있다는데요. 아유, 걷는 건 모르는 이가 어딨어요. 돌쟁이 때부터 걷기 시작해서 여태 잘 걸어다니고 그것도 못해서 뛰어댕기는데. 바른 걸음을 걸으면 자세가 곧아지니까 허리 아픈 이런 통증 같은 것도 좀 덜하지요. 그냥 걸음걸이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 정말 통증이 덜할까요? 걸음걸이가 팔자걸음이 될 경우에는 배가 과도하게 앞으로 나오면서 척추는 뒤쪽으로 굽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양반걸음처럼 이렇게 뒤뚱뒤뚱 걷게 되겠죠. 그게 되면 허리 자체의 후 관절 부분에 압력이 많이 가해지면서 후관절 변형이 오게 되고 그 자체가 척추관 협착증이나 아니면 디스크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방팔방 바쁘게 뛰어댕기는 똑주부의 걸음걸이는 어떨까요? 여덟 팔자 양반도 이런 양반이 없네요. 완벽한 팔자걸음입니다. 잠깐. 외축으로 바깥쪽으로 다 벌어졌잖아요. 아니, 여태 이렇게 걸었어도 제가 문제 있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래요. 본인이 팔자걸음 걷는지 바른 걸음을 걷는지 잘 몰라요. 사실 돌잡이 걸음마 시작할 때 방법을 가르쳐주는 건 아니잖아요. 늦은 나이에 제대로 된 걸음마부터 배워보는데요. 이보다 조심스러울 순 없습니다. 허리는 고추 세운 상태에서 11자로 걷는 게 중요하다네요. 모양을 보면 발꿈치가 먼저 바닥에 닿고요. 발바닥을 붙입니다. 그래야 무게중심이 분산된대요. 발 뒤꿈치 부분에 우리가 이제 지방 조직이 두껍게 있어가지고 충격을 1차적으로 흡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발에 있는 뼈의 아치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프링 역할을 하면서 충격도 흡수하면서 1초에 이제 2번 정도 걷는 정도의 자연스러운 걸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충격들을 발목, 그다음에 무릎, 그다음에 고관절, 허리에서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천천히 충격을 걷게 해서 걷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계단이나 산에 오를 때 몸의 하중이 발에 많이 실리게 되는데요. 오리 걸음걸이 안 되고요. 발 모양을 나란히 해서 힘을 고르게 분산시켜 걷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발 전체가 계단 바닥에 닿는 게 아니라 뒤꿈치는 계단 바깥쪽에 위치하고 팔의 반동을 이용해서 오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발 전체에 힘을 주는 순간 무릎이나 척추 골격에 충격이 가해진다고 하네요. 아울러 내려올 때는 엄지발가락 정도만 계단 바깥쪽으로 내려놓고 걷는 게 좋다고 합니다. 바른 자세 5분의 효과 꼭 경험해보세요. 야, 확춤을 추는 줄 알았어요. 이 바른 걸음걸이 배우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이게 허리가 고추 세워지고 허벅지며 이쪽 안쪽으로도 힘을 바짝 주게 되네요. 네, 방금 배우신 게 걸음마의 가장 기본적인 걸음이거든요. 이것만 배워도 아마 통증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체형 교정에도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트레킹의 계절 가을. 곱게 물든 단풍과 코끝에 맴도는 숨내음이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짧디 짧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시간. 이 가을 분위기만 타지 말고 건강하게 걸으세요. 네, 울긋불긋한 가을 숲길을 그것도 맨발로 걸어가는 기분, 어떤 기분일까요? 특히 황토의 말캉말캉한 그 찹쌀떡 같은 촉감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건지 저도 좀 느껴보고 싶네요. 저도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숲속 맨발 걷기가 있는 명산 중에 명산이라고 합니다. 이 비 온 뒤에 걸으면 황토의 그 몰캉몰캉한 느낌을 더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계단 오르는 자세 알려드렸잖아요. 저희 회사도 계단이 참 많은데 오늘부터라도 저도 좀 바른 자세로 걷는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잖아요, 정진 씨. 그쵸. 오늘만큼은 제가 자전거 세워두고 걸어서 한번 퇴근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도 더 추워지기 전에 많이들 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요, 태균 씨, 가을에는 정말 고민거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트레킹 장소도 정해야 되죠. 더 추워지기 전에 어디로 여행 갈지 여행지도 정해야 되죠. 정말 행복한 고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행복한 고민 하나만 더 추가해드려도 될까요? 뭐 어떤 거요? 바로 먹거리 고민입니다. 사실 가을철 먹을거리가 정말 많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별미 중에 별미인 새우와 전어가 있습니다. 뭘 먹어야 될지 고민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특명, 가을바다가 선사한 최고의 별미를 찾아라. 가을 별미의 끝판왕, 가을 제철 생선의 양대 산맥, 새우와 전어가 맞붙었습니다. 가을의 꽃 새우냐, 마성의 생선 전어냐. 최고의 자리를 놓고 펼치는 한판 승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막상막하의 대결이 지금 시작됩니다. 네, 오늘 제가 최고의 가을 별미를 찾으라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아니, 굽어있던 허리도 펴게 한다는 새우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전어냐, 새우냐, 전어냐, 전어냐, 새우냐.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한번 가봅시다. 가자! 가을이 깊어질수록 맛이 차오른다는 최고의 별미. 그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무안에 위치한 새우 양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사장님, 네. 저도 좀 수확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겠죠. 같이 가시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일단 배를 타고 들어가서 그물에 걸려 있는 걸 수확해 오면 됩니다. 양식장에 있는 배를 타고 녀석들의 보금자리로 출발. 미리 설치해둔 그물을 건져 올리기만 하면 된다는데요. 어머머머머머머! 싱싱한 것 봐! 무안의 건강한 갯벌을 먹고 자라 통통하게 살이 오른 새우. 실하다 실해. 지금 이게 한 130일 정도? 약? 그 정도 키웠는데 엄청 잘 컸어요. 네. 이번엔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해 그물을 건져 올려보는데요. 하나, 둘, 셋. 어머머, 이게 다 새우라고요? 우와, 정말 많네요. 오, 이게 몇 킬로야? 양식장에서 건져낸 새우는 곧바로 물차로 이동하는데요. 첫째도 둘째도 신선함이 생명이랍니다. 아니, 이 사장님이 이 직접 키우신 이 새우 칭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이 천혜 환경에서 무안 앞바다를 끼고 천혜 환경 바다가 바닷물이 좋은 그 바닷물로 키우니까 엄청 싱싱하고 튼실하고 크기도 상당히 크죠? 네, 엄청 커요. 이렇게 새우를 싣고 향하는 곳은 인근에 위치한 새우 직판장.
이곳에서 싱싱한 새우들은 2kg 단위로 포장되는데요. 싱싱함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전국 각지로 배달된답니다. 소비자 반응이 어떨 때 가슴이 뿌듯하세요? 여기서 사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전화가 오시거든요. 전화 오신 다음에 이제 맛있다고, 잘 먹었다고, 새우도 되게 크고 고맙다고 하실 때가 제일 저희는 감사하죠. 자, 그럼 이제 새우 즐기러 떠나볼까요? 아우, 내가 더 기대된다. 오, 정말 지금 사이즈가 큰데 이걸로 어떤 요리를 해 먹어야지 가장 맛있을까요? 지금은 새우 소금구이하고요, 버터머리 구이가 제일 맛있어요. 새우의 매력을 제대로 느끼려면 소금구이가 제격. 냄비에 소금을 쫙 깔고 그 위에 새우를 올려준 다음 요렇게 예쁜 빨간 옷으로 갈아입으면 드디어 먹어도 좋다는 반가운 신호. 아니, 냄새가 말 다 했어요. 너무 맛있는 냄새. 냄새에 한 번 반하고 영롱한 빛깔에 또 한 번 반하고. 통하게 사 올라온 거 보이세요? 어머머머. 초고추장에 푹 찍어서 입속으로 쏙. 맛이 어때요? 쫀득쫀득하면서도 담백하면서도 정말 식감이 너무 부드러워요. 아니 어머니 근데 머리를 이렇게 왜 다 자르시는 거예요? 버터구이 해서 드실 건데요. 버터구이 하실 때는 머리에 살이 많으면 많을수록 맛있어요. 훨 맛있어요. 아따, 구이만 먹고 가면 섭하지. 진짜는 요거란께. 새우머리를 깨끗한 기름에 바삭바삭 튀겨낸 다음 버터를 발라 다시 한번 볶아내면 묘하게 자꾸만 손이 간다. 새우 요리의 비밀 병기, 고소한 새우머리 버터구이 완성. 냄새가 지금 버터의 향이 올라오는데 이건 또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저희 집만의 자랑인데요.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껍질을 벗기시고 눈 위에까지만 드시면 됩니다. 이거 보이세요? 탱탱하면서도 이 버터가 맛있죠? 바삭바삭하면서도 식감이 완전 부드러워요. 게다가 버터의 향이 너무 담백한데요? 감사합니다. 이거 좀 비법 좀 알려주세요. 왜 이렇게 바삭바삭해요? 저희가 깨끗한 식용유에 바삭하게 튀긴 다음에요. 저희만의 비법인 버터를 넣고 맛있게 요리를 합니다. 직장인들 퇴근하자마자 달려오게 만드는 중독성 강한 새우 요리. 가게의 매력 포인트는 이 머리예요. 이 머리는 제가 목포에서 다른 데 다 가봤지만 여기만큼은 진짜 이렇게 맛있는 게 없어요. 새우 요리를 부산에서는 잘 먹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그 동료들하고 목포에 와서 소개받아 먹는데 상당히 맛있고요. 살이 정말 단단합니다. 최고입니다. 새우가 너무 고소하니 담백하고 맛있어서 아니 이거 게임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여기에서 끝내면 우리 전어가 서운해하지 않겠습니까? 자, 전어의 매력을 파헤치러 지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어야 기다려! 아, 그럼 전어 맛도 봐야지. 이 계절 서남해안을 점령한 가을바다의 안방마님 전어. 전국의 미식가들 가슴 설레게 하는 진정한 가을의 맛이랍니다. 전어는 지금 전어회가 맛있고요. 또 전어 해무침도 있고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는 전어 구이가 있습니다. 그 며느리가 돌아온다는? 네. 한번 맛보러 가볼까요? 그럴까요? 가을 입맛 사로잡는 전어는 깨끗이 손질해 물기를 제거한 다음 얇게 썰어야 제맛. 기름기가 오를 대로 올라 씹을수록 고소한 전어회부터 냄새로 먼저 먹는다는 그 음식, 왕소금 솔솔 뿌려 머리까지 통째로 구워낸 전어구이. 돌아온 며느리가 문 잠그고 먹는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라나 뭐라나. 아니 어머니, 이거는 몇 분 정도 구우는 거예요? 전어는 중불에서 왕소금 있죠. 굵은 소금이 굵은 소금 넣어서 한 10분 정도 왕소금 뿌려갖고 맛있게 노릇노릇 굽기만 하면 됩니다. 맛있게. 어머머, 이래서 가을 전어 하나 봐요. 오이, 고추
고추, 깻잎 등 각종 채소 함께 넣어 새콤달콤한 양념에 버무려 먹는 회무침도 빼놓을 수 없는 별미. 그냥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전어회와는 또 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다는데요. 보기만 해도 군침 넘어가는 비주얼. 회무침부터 구이, 전어회까지. 맛있다는 말로 부족한 전어 요리 3종 세트가 완성됐습니다. 짠! 이렇게 전어 요리가 완성이 됐어요. 사장님, 제가 이 전어구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맛있게 먹어보실 수 있을까요? 전어회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원래 전어가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깻잎으로 싸서 막장에 매운 고추 약간 넣어서 싸서 먹으면 제맛이에요. 깻잎과 전어, 된장의 환상적인 만남. 과연 그 맛의 궁합은? 저만 먹어서 죄송해요. 아니, 며느리가 돌아올 만하네. 그래요? 입에서 싱싱함이 쫙 퍼지네요. 네. 이번엔 새콤달콤한 회무침을 즐겨볼 차례. 아이고, 나은 씨 표정만 봐도 얼마나 맛있는지 알겠네요. 완전 상큼하고 이거는 진짜 밥에다가 비벼 먹어야 되네요. 네, 밥에 그쵸? 비벼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 술안주로. 네. 자, 이번엔 전어구이 드시고 가실게요. 노릇노릇 구워낸 부드러운 속살이 입안으로 쫙 들어오는데요. 입에서 그 식감이 되게 부드러워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겠어요? 돌아올 것 같아요. 아니, 맛을 보니까 너무 맛있고, 그리고 또 이 가을에 전어 하면은 이 가격도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딱 이 제철에 먹어야 되는 거네요. 네. 아이고, 우리 나은 리포터 오늘 제대로 날 잡았네. 날 잡았어. 전어 회무침에 밥까지 쓱쓱 비벼 아주 야무지게 먹는데요. 오늘 이포강 제대로 했겠다. 신선한 바람과 함께 찾아온 가을 생선의 대명사. 새우와 전어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가을이 가는 게 아쉬울 만큼 이 계절 우리의 입을 행복하게 해주는 녀석. 우열을 가리기 힘든 두 매력 덩어리. 과연 나은 리포터가 선택한 최고의 가을 별미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니, 이거를 굳이 꼭 골라야 하나요? 새우는 새우대로 매력있고 전어는 전어대로 매력있고. 몰라. 둘 다 맛있어요. 두 가지 다 드세요. 두 번 드세요. 네, 저는 이 팔딱팔딱 뛰는 새우를 보니까요. 구이까지 갈 것도 없이 그냥 생새우로 먹어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먹고 싶었어요. 태균 씨는 어땠어요? 저는 화면을 보고 나서야 결정을 했습니다. 이나은 리포터 말처럼 둘 다 먹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 것 같은데요. 우선 새우머리 버터구이로 입안에 기름칠을 좀 한 다음에 깔끔하게 전어회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아무튼 이 먹거리가 풍성한 계절인 만큼 또 제철 맞은 이 가을철 별미들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국시대 또 다음 소식 알려드려야겠죠? 네, 이번에는요.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만드는 아기자기한 작품들, 일명 재생아트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만든 작품이라 저는 이 재료도 궁금하지만요. 이 태균 씨가 또 작품이라고 표현한 거 보면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죠? 우아한 연애 변신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사람의 형태를 그대로 본떠 만든 인형. 어릴 적 소녀 감성 떠올리게 만드는 예쁘고 사랑스러운 모습들. 그런데 소재가 좀 독특해 보이는데요. 바로 나뭇가지, 도토리, 은행 같은 산이나 들에서 나는 자연물들로 인형을 만드는 재생 아트입니다. 꼼지락꼼지락 손끝으로 빚어내는 동화 속 이야기 같은 작품들. 그 아기자기한 재생아트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순천에 아주 특별한 공예를 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들어가 보실까요? 와, 여기 진짜 예쁜 인형들이 많은데 이게 뭘로 만든 거예요? 네, 이거는 우리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연으로 만든 거예요. 연이 연꽃이 피고 나면은
그 다음에 피는 것이 있어요. 연자방이라고 해가지고 연시방이에요. 와,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다 무슨 작품명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보면 지금 네, 한봇 사물놀이. 같은 소재를 입고 예. 장구 들고 있고 북 들고 있고 이건 징, 네네. 뭐 꽹과리 이렇게 다 들고 있어요. 네, 사물놀이를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배우지 않고서는 참 하기 힘들 것 같거든요. 왜냐면 옷도 만들어서 입혀놨죠. 머리도 이렇게 따서 이렇게 하기도 했고 모자도 씌워놓고 이게 굉장히 섬세해요, 하나하나. 이 사물놀이도 제가 몇 번을 그림을 보고요. 예, 그림을 보고 그런 데에서 힌트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와, 역시. 대학에서 조경을 전공하고 10년 전까지 숲해설가로 활동했던 봉남 씨. 자연이 좋아 자연 안에서 생활하던 중 유난히 그녀의 눈에 들어온 건 쓰임을 다한 연애 씨앗 주머니였습니다. 이렇게 연 공예를 하시게 되셨어요? 우연한 기회에 지인이 이 연자방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뭘 만들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이뻐요. 치마로 보기에가. 근데 제가 여자애들을 너무 이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자애들로 만들게 됐습니다. 재료는 일단 산에서 오면은 애들이 벌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집에다 그냥 두면은 벌레들이 스물스물 걸려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에 오면은 무조건 전자레인지에다 한번 다 돌려요. 아, 소독 개념으로 한번 돌리고. 그렇죠. 또 불이 떨어지면은 얘네들을 주워서 집에 와서 씻어가지고 이것도 조금 더 전자레인지에 한 번씩 구워줘야 돼요. 뭔가 이론을 먼저 조금 배운 다음에 네. 실기로 들어가는데 이 연공에는 바로 그냥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여기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 재료를 다 가지고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표현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고요. 이 나무까지는 산에 가면은 우리가 발로 툭툭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쓰레기고 그렇지만 저한테는 보물입니다, 이게. 요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굴. 네, 얼굴은 은행잎이잖아요. 네, 우리 그 백장민 씨 같이 이렇게 조그만 얼굴 이쁘잖아요. 눈만한데요. 네. 도토리 깍쟁이. 껍질이요. 껍질. 예, 예. 네. 네, 이걸로 머리를 해서 이렇게 얼굴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얼굴을 만드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게 보니까 처음에 이게 모자인가 아니면 약간 보면 파마해 놓은 머리 같잖아요. 그래서 되게 아이디어가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우리 작가님이. 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버려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재료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누가 주워다가 이거를 인형 옷을 만들 생각을 했겠어요. 선생님한테는 정말 소중한 그런 소재인 것 같아요, 재료고. 네, 씻어서 말린 상태예요, 얘네들이요. 한 2, 3일 정도 햇빛에 자연 건조를 다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전자레인지에다 구우면은 이렇게 또 다른 예쁜 모습으로 또 나와요. 색이 조금 더 진해지고. 네네. 아, 모양도 네. 예뻐지는구나. 네네. 더 단단해지죠. 자, 이제 얘가 치마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네들을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 짧은 게 몸통이 되는 거예요. 너무 예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목을 가운데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볼록한 곳을 앞으로 하면은 얼굴이 훨씬 더 이렇게 윤곽이 뚜렷하게 보여요. 얼굴 보이시죠? 입술 너무 두껍게 그렸어. 속눈썹도 조금 그려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머리까지 됐죠. 네. 이제 팔하고 다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쉽죠? 선생님 작품들 다 보니까 공통점이 다리가 엄청 롱다리고 얼굴이 다 주먹만 하고 팔다리가 길고 다리가 롱다리 거의 한 뭐 1m 뭐 180 네네. 정도 다 해놓고 얼굴도 조그만하고 뭐 선생님의 그런 로망을 인형에다가 표현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다들 더 길게도 하려고 해요. 이렇게 패키지를 해서 보내거든요. 이게 지금 연 치마하고 이렇게 목이랑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바로 받아서 만드실 수 있도, 뭐 고를 필요가 없네요. 팔다리 세트로 선생님이 다 보내주시니까. 이 패키지 만드는 게 제가 인형 하나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다리를 붙일 거예요.
맨 가운데 점에다가 해가지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연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와, 예쁘죠? 와, 진짜 제가 생애 처음 만들어 본 연 인형이거든요. 근데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이 제품 이렇게 팔, 다리, 머리 해서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인형 분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재생 아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재생 아트 중에 연인형 분과를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한국재생아트협회 회원으로도 활동 중인 봉담 씨. 지난 여름엔 전주에서 회원들과 함께 재생아트 전시회도 가졌는데요. 자연의 소재가 즐거운 상상을 만나 작품이 되는 연자방 공예. 그 행복감 때문인지 이렇게 연자방 공예를 배우려는 사람들도 아주 많답니다. 저는 아기 끼들도 키우고 있어서 그렇게 인공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자연적인 거를 만들어서 애들한테도 보여주고 그러고 싶어서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원체 많고 하니까 그것을 다시 탄생시키는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시키는 그런 공예를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연물을 같이 겸해서 같이 하면 아이들 정서에도 좋고 그럴 것 같아서 한번 접목시켜 보려고 왔습니다. 자연의 부산물로 모든 재료들이 자연에서 나오는 거라서 참 감촉도 되게 좋고요. 냄새도 되게 좋고요. 되게 하는 방법도 되게 쉬워서 나중에 뭐 여자친구랑 같이 와서 같이 해도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산에서 주운 나뭇가지는 팔, 다리가 되고 다람쥐가 알만 쏙 빼먹고 버린 도토리 껍데기는 고불고불 멋진 머리 모양이 되고 쓰임을 다한 연애 씨앗 주머니는 발레리나 의상처럼 어여쁜 치마 모양이 되는 연자방 공예. 자연을 품고 동심을 품은 이 행복한 공예에 여러분도 함께 해보지 않으실래요? 네, 전국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전북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살기 좋은 동네를 꿈꾸면서 마을을 가꾸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고향을 잠시 떠났다가 되돌아와 보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너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마을, 살기 좋은 마을로 바꿔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동네지기 고은설 씨가 꿈꾸는 동네는 어떤 모습일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 중 하나인 공간. 하지만 언젠가부터 공간에 대해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여기 공간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고은설 씨를 소개합니다. 아이들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가득한 곳. 이곳에는 조금 특별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건 레미탈이라고 시멘트랑 모래가 섞여서 나오는 거야. 그 안에까지 팍팍 넣어갖고 이렇게 올려야 돼. 부러진 상다리와 삽자루, 버려진 나뭇가지는 오늘 아이들의 손에서 멋진 작품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의자 만들고 있어요. 재밌어요. 딴 데서는 할 수 없는 거니까. 입구에 떡하니 자리한 철봉 때문에 철봉집이라 불리는 이곳에선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은설 씨를 통해 기획됐죠. 흙을 만지고 나무를 만지고 그리고 계절감을 느끼는 그런 마당에서 뛰어노는 게 아이들의 그 감수성을 굉장히 발달을 시키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러한 기억이 커서도 타지에 나가든지 어떤 어려운 일이 겪어도 뭔가 마음의 중심에 그 강인한 어떤 에너지로 자랄 수 있다고 저는 굉장히 잘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는 날,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 수평 아니어도 돼. 얘가 경사 저도 그 각도나 이런 거 다 체크하니까. 2281. 여기 기둥 포함하지 말고. 기둥과 기둥 사이. 여기는 70년도에 지어졌는데 그때는 이제 전방으로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짐을 다 빼고 나니까 거의 폐가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을 다시금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면 좋겠다 생각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주거의 중심지로 북적북적한 사람들의 소리로 채워졌던 공간. 하지만 하나 둘 사람들이 사라지며 기억으로만 간직되고 있습니다. 뭔가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너무나 사라진다는 거, 그리고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진다는 거. 제가 전주에서 굉장히 품이 넓은 곳에서 살다가 이제 대학을 인천으로 가면서 인천에 살게 되었는데, 거기서 놀랬던 게 반지하방이라는 게 있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웠고, 방음도 안 되고 사생활도 없고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 그 피폐해지는 그런 자신을 봤던 거죠. 그렇게 자신에게 넉넉한 품을 내어줬던 고향 전주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에서 공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됐죠. 벌이 안 잤어. 꽃으로 가라. 꽃이 있으니까 벌이 찾아들고, 나무가 있으니까 새가 찾아들고. 가을빛으로 물든 감은 사람의 손을 기다립니다. 골목 구석구석 보물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저 여기 골목 안집에 산 애기 엄마. 이거는 민들레 아니에요? 아니에요. 꼬들빼기, 꼬들빼기. 와, 여기도 심으셨어. 좀 어지러져 있고 되게. 근데 다 치웠지. 이 할매하고 나하고 그냥 같이 한 게 그냥 하는 거예요. 다 지금 허물어진 상태인데 땅을 놀리지 않잖아요, 우리 어머님들은. 그래서 여기 다 치우고 하셔가지고 뭐 심고 하셨는데, 안 그랬으면 여기 완전 쓰레기장이 됐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손들이 좀 계속 남아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게 귀한 손. 예전에는 이렇게 뭐 기린봉도 있고 이렇게 산맥이 있으면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선, 뭔가 툭 끊기거나 잘리거나 이러지 않았던 자연스러웠던 이런 선을 활용을 해서 뭐 산성도 만들고 집도 그렇게 짓고 이런 지혜들이 되게 응축되어 있는 게 도시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 밀고 그 집안 다 이렇게 닫고 새롭게 이제 지형을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 거죠. 떠나기 전과 돌아온 지금 너무나도 달라진 공간 전주가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동네마다 격차들이 많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그런지 저층 주거지, 오래된 동네 이런 데는 못 사는 동네, 아파트, 고층 뭐 빌딩 이런 데는 잘 사는 동네, 그런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빈집이 늘어가는 동네에 다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느리고 사람 없는 데만 가고 돈이 안 되는 것만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동네 안에서 내가 살고자 하는 것들 지향하면서 살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녀의 유별난 꿈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새로운 공간을 만들 때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 고마운 분들이죠. 아까 가보고 정말 짐이 이제 다 빠졌거든요. 상상이 가실까요? 뒷부분 철거할 때 고제 나오는 거 없어요? 그 고제도 그러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긴 했었죠. 건축적인 도시재생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뭐 대표님도 그렇지만
곳곳에 조그마한 건물들을 바꿔가는 게 저희는 건축적인 도시재생이라고 봐요. 거기서 더 많은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렇게 배운 게 있어서 그랬는지 그런 공간들이 이렇게 보이고 전주에 살면서 몰랐던 것들이 나갔다 오니까 다시 새롭게 봐지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건축 언저리에 있는 문화 기획을 하게 되었는데 본격적으로 이렇게 공간을 또 만지고 뭐 고치고 이렇게 살 줄은 정말 몰랐어요. 돌 깔았네요. 네. 그리고 텃밭도 있어. 이렇게 하셨네. 또 이런 재미가 있죠. 그러니까 아파트 사람들이 모르는 게 그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은설 씨는 든든한 멘토뿐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이해해주는 친구도 만났습니다. 지난해 고향집으로 돌아온 민경 씨도 그중 하나인데요. 그녀는 공간에 대한 은설 씨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죠. 그렇게 오래된 집을 그냥 부시고 새로 지어서 하는 것보다 그렇게 보존해가면서 그때 그 튼튼한 건축물을 의미 없이 죽이지 않고 살려서 하신다는 그 블로그의 내용을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든든하죠. 더 뭉쳤으면 좋겠어요. 꿈 많은 동네지기 은설 씨의 바쁜 하루는 저녁에도 계속됩니다. 저는 이런 저층 주거지에 대한 이런 생각이 좀 가득했었던 것 같아요. 각자 주인이 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서울 경기권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내려오지 않으면 절대 지역은 재생될 수가 없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에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 공간을 매입해서 이제 동네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저 같은 활동가들이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저로 시작해서 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로 시작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 그런 그 에너지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고 싶어가지고 조력자를 찾는 프로젝트예요. 은설 씨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꿈을 꿉니다. 하지만 이젠 혼자가 아닌데요. 그녀가 사람들과 함께 꿈꾸는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집이 정말 문화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안식처로 인식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살 공간, 지역 이런 곳들을 만나고 가꾸고 그래서 여기는 진짜 살고 싶은 사람이 정말 잘 살고 싶은 마을이 됐으면 좋겠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싶은 공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는 공간,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하는 공간. 오늘도 그녀가 꿈꾸고 만들어갈 공간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네, 사람들이 떠나간 빈집에 숨결을 불어넣는 일, 집도 문화공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좀 새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마을을 직접 꾸미고 함께 살고 싶은 사람들끼리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행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사람들이 떠난 이 자리가 참 쓸쓸하게 느껴졌었는데요. 맞아요. 그래도 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주민들이 모여서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또 거짓말처럼 동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앞으로 이 동네가 어떻게 변해 나갈지 기대하겠습니다. 이 꽃이 있어야 벌이 찾아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쵸. 고은솔 씨가 꾸미는 이 동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전국시대 이제 벌써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직은 가을이지만 초겨울 추위가 벌써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제는 얇은 이불은 정리해서 넣어두시고 이 두꺼운 이불을 꺼내셔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아주 포근한 소식입니다. 헌이불을 새 이불처럼 바꿔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옛 방식 그대로 모카솜 이불을 만드는 곳이라고 합니다. 어디냐고요? 울산으로 지금 떠나보겠습니다.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모카솜 공장.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보기엔 그냥 아담한 공장 같지만 무려 27년째 운영 중인 역사가 아주 깊은 공장입니다.
저게 뭐 하는 거예요? 쏨 타는 공정이지요. 저기가. 쏨 타는 공장이다. 이게 어떤 말이에요? 저는 좀 생소해가지고. 예. 쏨을 탄다는 거는 옛날에 이불을 기계를 통과해가지고 새롭게 재생한다는 그런 뜻이죠. 솜타기 한번 지켜볼까요? 우선 솜타기는 목화솜에 섞인 이물질을 제거하는 혼타면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깨끗해진 솜을 흡입기에 따라 다음 단계를 거치는데요.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하죠. 오래돼서 뭉친 솜을 정리하는 결정리 단계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 보온성과 완성도 1등급 목화솜 이불이 될 수 있습니다. 뽀송뽀송한 솜사탕처럼 생긴 목화솜 이불. 아까 그 목화솜이 이 목화솜 맞는겨? 라고 할 정도죠. 왜 이렇게 다시 재생을 하는 것과 이유가 있을까요? 이불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옛날에 보통 보면은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해줘가지고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냥 버린다는 게 좀 아깝다. 그러고 또 어머니 생각도 나고 이래가지고 잘 이걸 못 버려요. 그래서 이걸 재생을 해가지고 다시 이불을 만들어가 덮는데. 과거 이불의 주재료였던 목화솜. 귀했던 만큼 60, 80년대에는 혼수 이불에 사용했는데요. 난방시설이 부족했던 옛날, 추위로부터 보호해준 것은 물론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까지 느낄 수 있답니다. 27년째 목화솜을 애용한 만큼 자부심도 엄청나신데요. 즉석에서 화학솜과 비교를 해볼 정도입니다. 화학솜과는 달리 불에도 잘 타는 목화솜, 천연 섬유만의 특징이라고 하죠. 이런 자연산 솜이니까 저런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히 다르네요. 그때 커다란 목화솜 이불과 함께 등장한 한 분. 쟤도 솜 타러 왔는데 그 아무도 없는겨. 솜 타러 오셨어요? 예. 네. 익숙한 솜씨로 목화솜과 껍데기를 척척 분리하시는 사장님. 노란 목화솜면이 얼마나 오랜 세월을 보낸 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솜타기 기계에 넣어 새로운 뽀송뽀송한 목화솜으로 탈바꿈해 볼까요? 오래된 목화솜 속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잘 빗어서 새로운 솜으로 완성이요. 어머나, 마치 새 옷을 입고 나오는 것 같네요. 그런데 솜타기 과정을 지켜보는 솜 주인의 눈빛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자세히 지켜보시는 이분. 아이고, 다리도 아프실 텐데 이래 지켜보는 이유가 있습니까? 손님들이 솜 이불을 가져올 때는 보통 다 이리 시집 올 때 뭐 친정 어머니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시집 갈 때 두껍게 이리 이제 덮으라고 가져오는데 요새 실정에는 그게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이제 좀 요새 실정에 맞게 얇게 이제 이리 타가지고 하는데 그게 자기 솜에 대한 애착이 좀 다 있어요. 막 내 솜이 혹시 바뀔까 싶어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공장이 이제 장점이 보시는 앞에서 솜을 타가지고 보시는 앞에서 바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장점이죠. 목화솜에 대한 애착으로 다리가 아플 정도로 긴 기다림이지만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지켜본 목화솜 주인분. 환하게 웃는 모습이 행복해 보이시네요. 저랬던 게 깨끗해졌네. 이렇게 솜 보니까 다시 채워지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죠. 어떻게, 아니 근데 이렇게 또 쓰는 이유가 뭐 사연이 따로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 엄마가 손수 이렇게 해줬으니까는 이렇게 이제 바쁜데도 겨울이면은 이렇게 이제 여름 농사철 나서면요 우리 엄마 일하고 겨울에만 이렇게 목화씨를 하나씩 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준 게 너무 공이 들어가지고. 직접 농사를 지어서 하신 거라고. 예, 직접 농사 져가지고 이렇게 해줘가지고서는 그래서 이걸 더 덮고 애들도 하나씩 해주려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24살에 결혼했으니까. 근데 엄마가 너무 두껍게 했고 크게 하니까 무거워서 못 덮고 있다가 이제 이거를 다시 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가지고서 갖고 나왔어요.
옛날만 해도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는 모카솜 공장. 지금은 아내, 아들, 며느리 총 4명과 함께 공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어휴, 그나저나 며느리의 바느질 솜씨가 정말 대단한데요. 어떤 작업이길래 이렇게 꼼꼼하게 바느질을 하고 계시는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하시고 있는 작업이 어떤 작업이에요? 지금 솜을 타서 다시 만들어가지고요. 이게 시침하는 과정이에요. 안에 모카솜이 네. 안에서 놀지 말라고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선 저도 모카라는 게 조금 생소했어요. 생소하다가 모카의 좋은 점도 알게 되고 그 아이들한테도 이왕이면은 화학 제품보다는 천연 제품으로 해주는 게 더 좋으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하면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 네, 그렇죠. 이곳에서는 헌솜을 이용한 솜타기를 할 뿐 아니라 이렇게 직접 폭신폭신한 이불도 판매 중인데요. 종류도 정말 다양한 게 알록달록한 솜이불의 매력에 푹 빠지겠네요. 폭신폭신 솜이불, 과연 그 느낌은 어떨까요? 어머나 지영씨, 거기서 잠들고 그러면 안 돼요. 27년 된 모카솜 공장인 만큼 매장에도 다채로운 디자인의 솜이불이 정말 많죠. 마치 솜이불의 모든 것을 보는 듯한 기분이라고 할까요? 역사가 오래된 가게라 모카솜과 20년 넘게 사랑에 빠진 분도 있습니다. 나리 모카솜 이거는 진짜로 변하지를 않아요. 모카 그야말로 모카니까 이게 잠을 자면 내가 땀을 흡수할 수 있고 몸에도 너무 포근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캐시미어랑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걸 좋아해가지고요. 앞으로도 이 솜공장 계속 하실 거죠? 울산에서는 현지의 공장은 저 하나뿐이 없으니까 우리 울산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이 기계를 돌릴 수 있을 때까지는 해야죠. 사장님한테 모카솜이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솜은 내 분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솜 공장은. 추웠던 시절 따뜻한 온기를 간직한 모카솜 이불. 내 자식 혹은 내 손주에게도 물려줄 만큼 한결같은 매력을 지닌 모카솜. 집에 있는 헌솜을 다시 이용해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보내보시는 거 어떨까요? 네, 강추위로 온 몸과 마음까지 따뜻하게 감싸주는 이불. 아직도 옛 방식 그대로 고수하는 곳이 바로 울산에 있었네요. 네, 특히 더 좋은 점은요. 만드는 과정을 직접 지켜볼 수 있다는 것 같은데요. 내 자식 바라보듯 흐뭇하게 바라보는 모습에서 모카솜을 정말 사랑하시구나 하는 애정이 느껴질 수 있었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사실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것부터 해서 사연이 저마다 다 있는 이불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천연 모카솜으로 만든 이불은요. 아토피나 피부 알레르기에도 좀 걱정이 없을 것 같고요. 좀 더 쾌적하고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더 추워지기 전에 장롱 안에 깊숙이 있는 이 솜이불들의 새 생명을 불어넣어서요. 이 겨울도 추위 걱정 없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저녁 솜이불처럼 따뜻한 저녁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환절기 건강관리 주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